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운일까요? 어쩌면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규칙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심리, 전략,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조 8천억 원. 네,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단 하루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증발해버린 액수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는 돈이죠. 근데 말이죠.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돈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손실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됩니다. 이 1조 8천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아래에서 벌어지는 진짜 게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사건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투자자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은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중에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가장 비이성적인 존재인 바로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그 심리적 함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수익이 조금만 나도 얼른 팔아서 이익을 확정짓고 싶어 하고요. 손실난 종목은 언젠간 오르겠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심리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다들 공감하시죠? 이게 그냥 심리학 책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와,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주식을 손실이 난 주식보다 거의 2배나 더 빨리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달리고 있는 말에서 너무 일찍 뛰어내리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런 행동이 쌓이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끔찍하죠. 잘 나가는 건 빨리 팔아버리고 문제 있는 것만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결국 내 계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이 물린 종목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 처분 효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갖 심리적 함정에 빠지곤 하죠. 내 판단은 무조건 맞아 라고 믿는 과잉확신, 뉴스에서 떠드는 종목만 쳐다보는 제한된 주의력, 또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대박일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성 편향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심리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심리적인 약점들, 이게 그냥 우리 실수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스탑로스 헌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전략인데요. 시장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는 개념이죠. 소위 큰 손들은요. 우리가 자산을 지키려고 특정 가격에 걸어둔 손절매 주문을 오히려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가격까지 주가를 밀어붙여서 우리 물량을 뺏어가는 거죠. 이 사냥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냐면요.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개인들의 손절 주문이 어디에 몰려있는지 정확히 찾아냅니다. 둘째, 엄청난 자금력으로 가격을 바로 그 지점까지 밀어붙여요. 마지막 셋째,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 그걸 아주 싼 값에 전부 다 주워 담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인 거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사냥꾼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겠죠. 막대한 자금으로 단기적인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 바로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그리고 대형 은행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한테 손절매는 내 돈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바로 그 방패가 모여있는 지점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비하고 있는데 저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 세력의 전략,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시장의 거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장의 배관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비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장을 거대한 고속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모든 차선이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시장 전체의 거래가 꽉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유동성 동행화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면 내가 가진 주식이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갑자기 사려는 사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건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없는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인 위험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유동성 동행화 현상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한마디로 시장이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면 특히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출구가 훨씬 더 빠르게 더 좁게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 마감 직전에는 더 조심해야 하고요. 이 논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분산 불가명한 공통 요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해도 시장 전체의 수도관이 잠겨버리는 이런 시스템적인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 중 하나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심리, 전략, 구조. 이 세 가지를 맞춰보면요. 우리가 알던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건 우리 안에 예측 가능한 심리적 약점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교묘한 전략을 짜죠. 그런데 여기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구조적인 위험까지 겹치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차트 너머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의 지도를 제대로 알아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더 좋은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보이지 않던 규칙들을 모두 알게 된 지금 여러분 눈에 비친 이 시장이라는 게임판은 어제와 어떻게 달라 보이시나요?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일 겁니다.